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활용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속시 있지? 이 거속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지를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접근을 하려고 그래.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연히 이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다가 속, 시 이렇게 쓰게 되고, 자, 요 도형을 남겨야 되는데, 거속시를 남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자,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속력과 시간이 남는데 옆에 있으면 곱하라는 얘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것이고, 자, 이번에는 속력을 볼 텐데, 속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리하고 시간이 있는데 위아래에 있으니까 이 위아래 바로 순서대로 분수를 의미하게 돼. 그래서 얘는 시간분의 거리를 의미하게 되고, 시간은 우리가 역시 위아래에 있으니까 분수를 의미하니까 속력분의 거리,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기본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틀려.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은 단위 통일을 여러분들이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단위 통일. 그럼 이 단위 통일을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단위 통일은 속력 있잖아. 속력 기준으로 단위 통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지. 그래서 문제를 딱 읽고 만약에 단위 통일이 안 돼 있다면은 일단은 속력을 기준으로 단위 통일을 해줘라. 이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럼 속력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게 나오지. 우리가 시속 어쩌고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지? 시속 1시간당 동그라미 킬로미터를 이동해요. 이게 바로 속력의 의미인데, 자, 이 속력에는 단위가 두 개가 있지. 우리가 시간과 그리고 거리의 단위가 있는데, 자, 이 경우로 본다면은 시간은 그리고 거리는, 만약에 속력이 이렇게 나온다면 시간은 시로 가라는 거야. 시로. 거리는 킬로미터로 가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분속, 예를 들어서 어쩌고 미터 이렇게 나온다면은 1분당 요만큼, 동그라미 미터만큼 이동한다는 건데, 시간은 분으로, 거리는 미터로 통일하는 얘기고, 초속 어쩌고 미터, 센티미터로 할까? 자, 센티미터, 이건 잘 안 나오지. 센티미터. 시간은 초로 가고, 그리고 거리는 센티미터로 가라는 거야. 되겠어? 자, 이때 우리가 1시간이 우리가 몇 분이지? 60분이 되는 거잖아. 1시간이 60분이 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시를 분으로 옮기거나 분을 시로 옮길 때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시간으로 바꿔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자, 60분에 대해서 20분 정도니까 분모에 1시간 단위인 60분을 넣어주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20분 있지? 얘를 갖다가 20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혹시 분을 갖다 시로 못 바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이것도 설명해 봤어.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거속시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리고 왜 어렵냐 하면은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야.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은, 조건 정리를 잘해야 돼. 모든 활용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조건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데, 자, 조건 정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먼저 그림을 이용해서 한눈에 보기 좋도록 우리가 조건을 갖다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그림이 안 해도 조건들이 너무 많으면 또 헷갈릴 테니까, 걔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로 우리가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표를 갖다가 보통 이런 식, 보통 한 이 정도 표까지는 그려주는 게 좋은데, 여기다가는 이제 거리. 자, 이쪽 가로변에는 거리를 쓰는 거고, 자, 여기다는 속력을 써주게 될 거고, 여기는 여기다는 시간을 써주게 될 거고,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가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보통 중학교에서는 많이 나와. 그래서 경우 1 그리고 경우 2를 이렇게 나눠주고, 뭐 경우 1, 경우 2라는 것은 뭐 이런 거지. 뭐 갈 때, 올 때, 가는 경우, 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가는 경우가 경우 1이라면은 갈 때 거리 여기다 써주고, 갈 때 속력 여기다 써주고, 갈 때 시간 여기다 써주는 거야. 그리고 역시 만약에 올 때가 경우 2라면은 올 때 거리 여기다 써주고, 올 때 속력,
볼 때 시간. 이렇게 우리가 조건 정의를 좀 잘해주면 돼.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대부분의 활용 문제는 등식을 작성할 때 뭐야? 총합에 관련된 등식이 많이 나오거나 차이에 관련된 등식이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는 총합이라든지 또는 차이 있지, 차이. 그치? 그 차이에 우리가, 조건들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 문제 조건에서 총합이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의도 자체가 뭐냐면은 총거리의 관계식을 세워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뭐 차이라고 그럴까? 차이가 만약 여기 써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의 차이의 관계식을 만들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 이제 이거는 자세한 거는 좀 문제 풀면서 얘기해 볼 텐데, 자 일단 기본 틀 알아야 되는 사실들을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문제 풀러 들어가는 게 좋을까? 어정쩡하게 공부한 다음에 문제 풀면 너무 헷갈리게 될 거야. 되겠지?